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건 고등학교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수봉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휘력이라는 거 되게 어려워하죠. 시험 보면 어휘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휘력을 기르는 수업을 할 겁니다. 패들릿에 접속해서 그 단어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이 예시처럼.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글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를 때가 많죠. 모르는 단어, 난 모른다. 오늘은 각자 어려운 단어를 찾아 올리고 그 의미를 함께 유추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 과업, 낙관, 단편적 등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쭉 올라옵니다. AP통신 등 유수의 언론기관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유수, 자 일단 글 생각하지 말고 유수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무슨 뜻 같다 불러봐. 셀 수 있다. 셀 수 있다. 또 우선뉴스. 청산유수. 또 흐를 유? 흐르는 거. 흐르는 물. 자, 또 없나? 또 없나? 유수풀. 유? 수풀. 유수풀. 나 좀 이해를 못했어. 수영장에 가면 막 유수. 아, 유수풀. 아, 내가 수영을 잘 안 해서 수영 못 하거든요. 유수풀이라는 건데 흐르는 물은 뜻이 같은 거 같죠? 오케이. 또 다른 뜻 없어요, 혹시? 자, 그럼 우리 단어 때문에 봅시다. 수업 시간이면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이미 종종 벌어집니다. 통신된 흐르는 물의 언론기관에서. 이건 지금 맥락에 맞아야 아니야, 이 뜻이. 요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오늘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애들이 뛰어온 거예요. 선생님,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기차의 기적 소리, 뭐 요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시가 있으니까 기적을 모르고 미라클, 이것도 기억난다. 우리가 머리에 약간 서리가 내렸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머리에 서리 내렸다 그러면 이제 흰머리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 뭐 서리가 내린다 그러면 뭐 어떤 한 명 또 문제집에 확 들고 와갖고 왜 그러니까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왜? 머리에 서리가 내리는데 여름이에요.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뭐 가끔씩은 열도 나요. 낙관? 그거 물어보고 근본적 그런 거 물어봤어요.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조금 부끄럽다 해야 되나? 읽다 보면 앞에 걸 까먹어요. 문제 뭐 다시 가고 이러니까.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읽기 분야에서 교과서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하위 수준의 비율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중2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읽기 진단 검사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 수준의 쉬운 문제들이었는데 검사 결과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 이해를 확인해 볼 때 낱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추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추론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게 되고 교과서를 못 읽으니까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 학습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글씨를 보고 읽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문해라는 거는 그 글을 읽고 의미를 내가 구성한다는 입장인데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 혼자 읽을 수 있냐 그러면 절대 못 읽는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중학교 2학년 의담이는 주로 엄마와 둘이서 공부를 합니다. 남들처럼 학원도 다녀봤지만 의담이의 이해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엄마와의 수업이 더 좋았다는데요. 우리가 최선의 방법, 방책 그런 거 뭐라 그러냐? 최선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몰라, 처음 들어봐. 최선책을 처음 처음 들어봐. 들어봐. 어? 처음 들어봐.
최선이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진 않잖아. 그래. 그치. 근데 그럼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최선책이라고 그러거든. 최선의 다음 차가 되겠지. 차 뭐가 될까? 다. 선책이 되겠지. 차선. 최선, 그 다음은 차선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 모르는 단어가 많다 보니 공부를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됩니다. 문장 하나, 문제 하나를 설명하는데 아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더 쉬운 개념, 더 쉬운 말, 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새벽 1~2시까지 하는데 교과서 1~2장을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쉬는 시간을 보내는 의단이 영락없는 중2 남학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 활발하던 의담이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평균이 40인가 30 정도 하는데 아마 이번에는 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엄마랑 목표가 80이었는데 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일 학기 성적표가 나온 날 어디 봐. 선생님한테 성적 설명 들었어? 응. 너 역사 잘 봤다며. 엄마랑 해서 잘 본 거라며. 이게 뭐야? 뭔 소리죠? 어? 무슨 국어 소리야? 65점? 수학 이렇게 맞은 거야? 아이고, 마지막 단원 그렇게 엄마랑 하랬더니 안 하더니. 읽기가 조금 부족할 뿐인데 다른 과목 성적까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기계 그래서- 쪽이야. 아 그래. 장난 쪽이 아니야. 기계는 뭐 기계 그림만 그려져 있냐 이 녀석아?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방법도 다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 응? 엄마 힘만 빠져. 사실 힘 빠져가지고 엄마는 여름 방학 때 이제 공부는 엄마 손에서 떠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 너무 힘들어서. 독립할 거임. 애는 막 더 하고 싶은 거 있다며. 그래. 하고 싶은 거 있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 난 최대한 한 건데. 야, 회사를 들어가도 서류가 있고 지시사항이 있고 문서가 있고 그런데 그거 못 알아듣고 뭔가를 내가 내 의사표현을 글로 적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떡해? 너 맨날 이런 상황이 비단 의담이네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여름방학, 의담이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어서 와. 보여줄게. 안녕. 이름이 뭐야? 자, 얘들아,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할게. 선생님은 너희와 함께 문해력 캠프를 즐겁게 이끌어 갈 거고, 선생님의 이름은 황인정. 인정이 많아서 황인정이야. 그래서 글을 읽고 서로 이름을 이해하는 아는 건 정말 능력인 중요한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표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답답한 거는 공부를 재밌게 못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때, 그리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때. 잘 안 읽고 그냥 중간중간 띄어서 읽는 게 좀 습성 같은 게 있어서. 첫 문장을 봐서 그게 어려워버리면 제가 나머지 뒤에 푸는 게 살짝 어려워가지고 방법을 모르겠다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자, 그다음 다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간단한 문장 이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리는 며칠 때 중분 불출이요? 뭐예요? 불출? 이게 정답이다.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두둥둥. 갑자기 등장한 한자성어에 아이들은 상상력을 총동원해 그림까지 그립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그린 주원이 먼저. 네. 그게 뭐예요? 몰라가지고 그냥 두 문이랑 하산분출을 그렸습니다. 두문불출. 원래는 바깥 출입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희수가 주인공이에요. 읽어주세요. 희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피다. 자, 여기서 얼굴이 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말도 있어? 저런 말이 있어. 나도 처음 들었어.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봅시다. 이 중에서도 유독 선생님의 눈길을 끄는 답이 있습니다. 지성이는 다쳤다. 왜 다쳤다라고 생각했지? 얼굴에 피가 나서. 얼굴에 피가 나다. 그래서 다쳤다, 얼굴이 피다. 얘들아, 유라,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 그림. 유리 그림 한번 볼래? 얼굴에 피가 나고 있어. 얼굴에 피가 나다? 오늘 제일 충격받은 문제는 얼굴이 피다.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피 이렇게 그리고 뭐 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아마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도 느끼실 거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니 우리 애가 이런 단어도 모르나? 라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 말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난 뜻을 모르겠다. 동그라미를 치고 쭉 읽어가면서 여기서는 이 말이 하고 싶었나 보다를 찾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볼 시간인데 평소에도 어려워하는 역사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읽고 있는 글은 평소 배웠던 역사 교과서의 지문을 발췌한 건데요. 처음에는 좀 읽는 듯 보였던 유리가 이내 흥미를 잃고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준이는 야 이거 이 말 아니냐? 그럼 준호가 그런데 이 말도 될 것 같아. 그럼 유리도 여기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의논을 해서 여기 메모할 수 있는 종이에 한 장.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그런 거 나와. 야, 너 그것도 안 보냐? 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자, 유리는? 유리는 오늘 침체되었어. 유리는 아까 밥 먹을 때까지만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수업 시간에 크게 침체되었어. 자, 그러면 지성이는? 이 글씨들만 봐도 막 머리가 아파? 예. 그럼 너 역사 시간에 어떻게 했어, 이거 배울 때? 잤어요. 칠판만 뚫어져라. 칠판만 뚫어져라 멍하게 쳐다봤어요. 준호도? 저는 자는 시간. 자는 시간. 자, 자고 머릿속에 물음표 100개를 그리면서 침체가 뭐야, 천도가 뭐야, 웅진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잔다. 백제시대로 가면 자장가 같아. 그래,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을 때 근데 왜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해? 선생님께? 아는 게 있어야지 물어보지 않나.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는데 물어볼 것도 없구만. 완전 이해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특히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본다는 말. 그러니 그동안 수업이 재미없고 어려웠던 건 당연한 일이겠죠. 뭐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모르는 거에도 아는 단어가 몇 개씩 나올 때마다는 좀 발표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는 단어가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듣기도 싫었던 거니 약간 관심도 없었던 거니까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잘 그냥 빨리 이 수업 끝나고 집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그냥 더 이상 수업이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이 점점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오래전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의 형태, 그러니까 수업의 뭐 활동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양한 학습지를 제공하거나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봤는데 근본적으로는 잘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처져 있거나 또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왜 읽기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글을 읽을 때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기록하는 아이 트래킹 장비를 이용해 아이들의 읽기 패턴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초록색 점들은 시선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건 글의 주요 문장이나 핵심 단어보다도 부수적인 정보나 글씨가 없는 여백에 눈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글에 집중하지 못하는 초보 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문 위에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에 나와 있는 부수적인 정보에도 눈동자를 많이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이렇게 한정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데 굉장히 분산시키는 주의 집중 능력도 좀 다소 부족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글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까요? 유리의 일상생활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애가 다른 애랑 사귀면 네가 원탑이 되는 거잖아.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지냅니다. 하루 중 책을 읽는 시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글로 별로 읽지는 않는데 100%에서는 한 5%?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담이의 일상도 유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평소 글을 읽는 방법이나 습관이 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욱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빼앗는 것이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이게 학생들을 책으로부터 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일이 힘들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을 자꾸만 이제 회피하는 거죠. 학생이 글을 읽어야만 독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글을 친숙하게 느끼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읽기 훈련을 해나갈 텐데요. 중요한 방법이 추론하며 읽기입니다. 어휘 추론은 뭐였냐면 어떤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야 되나 하지 않고도 그 단어가 있는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이건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이 문장을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름에 고모댁에 놀러 갔다.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정보가 무엇인지 추론해보는 문제입니다. 나는 여름에 고모댁에 놀러 갔다. 첫 번째 1번 유리가 읽어주세요. 할아버지는 딸이 있다. 자, 할아버지는 딸이다. 손으로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세모했는데. 자, 5가 4명이고 세모가 2명이에요. 자, 준호는 왜 세모라고 생각하나요?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의 딸의 그런 약간 호칭 그게 안 나와가지고. 자, 다음 그러면 희수는 왜 세모인가요? 헷갈리네. 헷갈리네. 그 고모가 엄마의 누나인가? 아니, 앞에서 했잖아. 고모. 고모는 누구야? 아버지의 여자 형제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딸이 고모가 맞아.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할아버지는 딸이 있다. OX? 오. 엄마는 누나가 있다. 엄마는 글 속에 내포된 정보나 의미까지 읽어내야만 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추론하며 읽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읽고 사고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자, 잘했어요. 자, 다음 시간. 얘들아,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 시작. 끝이 어딜까 너의 잠들려. 이 글자 안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 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잖아. 저거 휴대폰 아니야? 휴대폰 되겠다.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다 할 수 있잖아. 우리의 기억도 저장할 수 있잖아. 또 식욕. 식욕. 오, 식욕. 맞아. 끝이 어딜까 계속 먹어.
너의 잠재력, 식욕도 되겠다. 덜 무서워하고 내가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읽었을 때 내 기준에서 이게 답일 수 있겠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거. 네 아이들이 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또 할 거예요? 아니요. 네. 하나 더 해볼까? 예. 하나 더 해볼까? 예. 경주이 무슨? 겉웃음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글을 읽는 요령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해력의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바로 교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 부진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겠냐는 거죠. 가정에다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교육 시스템이 갖춰진 이런 나라의 학교라면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책무성이 공교육이 있다. 읽기에 부진한 아이들을 언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원주민부터 이민자까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뉴질랜드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서 격차가 큰 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의 읽기 부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교육의 책무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6살 아이들의 읽기 수업 시간입니다. But Rhino didn't see a tree. Fantastic reading room 5 comes. Oh, and he calls 리오는 his cousins. 친구들과 달리 아직 교과서를 읽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따로 책을 읽고 있는 리온. Yep, so what sound does that make? I have. That's not a step. Good. Oh, we've just read that word. What word does that say? What's he looking at? 이렇게 담임 교사가 따로 시간을 내 지도해보지만 이미 친구들과 크게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수업이 한창인 시간, 친구들 사이에서 리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온은 다른 교실에서 리온만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듣는 중입니다. 이렇게 매일 크로프트 선생님과 만나 개별 수업을 하는데요. 리딩 리커버리라 불리는 수업입니다. Not sure? Okay, but they both start with a short stick, don't they? Oh, I could put that one there too, because they all start with a short stick. Yeah, so they're the same like that. But what's different? What's different? They go like that. Yeah, only half a tunnel. Like that. 2 tunnels. 만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딩 리커버리는 하루 30분씩 교사와의 1대1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읽기 부진을 바로잡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의 아동에게 최대 20주, 1년간 12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So he should be reading here. Okay, and he started here, and now he's just starting to read yellow. 뉴질랜드에서는 학년별로 도달해야 할 읽기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을 마칠 때면 녹색 레벨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수준에 못 미칠 경우 리딩 리커버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현재 이 학교에서는 3명의 리딩 리커버리 전문 교사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담임 교사와는 달리 읽기 부진 아동들만을 위한 전문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 관찰하고 부족한 면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I'll go and see. So this is my progress record. So as you can see there,
that I have Anita. She is reading up here at level 9. Yeah, those are the two that early next term, we're sort of thinking 3 or 4 weeks into next term after the break, they will be able to be discontinued, I think. If we don't have reading recovery teachers, those children are not going to succeed. I believe that. They're going to struggle and struggle. They are going to be disengaged, and I believe that many of them will become behaviour problems. They know that they can't do it. Their parents do their very best often, and they just will teach them the way they learn themselves, which is not necessarily the best way. They will just not achieve, and we want all our children to feel good about achieving and be able to access the curriculum. No, they might not. I don't know. Just early. So that is it. 또래보다 1년 정도 뒤처졌던 찰리는 벌써 13주째 리딩 리커버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찰리. Can you write school? Why are you hiding in our dark and dusty shed? But how can we find her? I don't know what to do. Come back here. Come back here, little chimp. Thought 수업을 시작한 지 8주밖에 안 된 리온보다 훨씬 유창하게 읽습니다. You can see here that she has gone from level 7, she's right up to the end there, level 16, and then a couple of weeks we will be discontinuing her. good Yeah. Why? because it's fun. Do you think you're getting better at learning? Do you? How much? Show me with your hands how good you're at learning. This way. That good at learning now? Yes. 찰리처럼 읽기 부진으로 뒤처진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만 6세라는 리딩 리커버리의 시작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는데요. I think the first thing is early intervention before children build negative feelings about their learning. The second is to make reading recovery or any other intervention accessible for everyone so that no child feels they especially are identified. 여름방학을 맞은 지윤이 엄마와 언니와 함께 받아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직 다 안 썼는데요. 선생님 천천히 해요. 네, 왜 천천히 하세요? 오늘은 지윤이가 선생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안 불려요. 제 집에 가. 넌 아직 학교 오면 안 돼. 집에 가라고. 집에 가? 집에 가요? 넌 수업도 안 하고. 넌 아니, 이거 받아쓰기에 나오는 거라고. 읽고 쓰는 걸 두려워했던 지윤이 지금은 이렇게 받아쓰기로 역할놀이를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지윤이랑 책 읽기를 해주시겠다고 방과 후에 그러면서 좀 늘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하고 책 읽기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맛있으면 또 먹지도 마. 배 달려 촉촉 박사님 미도레미 이거가 아까 읽었잖아. 미 파솔 라. 그래 그거 읽어. 너 이거 좋아하더라. 응. 그거 읽어 그럼. 우산에 있을까 그냥 갈까? 엄마가 노란 우산을 주셨어요. 나는 노란 우산을 쓰고 학교에 가요. 책 읽기에 조금씩 흥미를 갖게 된 지윤이 이젠 스스로 책을 찾아 읽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저 책 한 권은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검사를 할 거예요. 또래보다 뒤처졌던 지윤이가 안타까워 개별 수업을 시작한 게 4월이었습니다. 되게 쓸 거야? 이후 3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권혜연 선생님의 수업은 꾸준히 계속됐습니다. 뛰고 그렇지. 원마루 해. 잘했어. 지윤이라고 갖고 들어가볼까? 담임 교사의 업무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도 오로지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의 무게로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12월) 이제 곧 있으면 겨울방학입니다. 그동안 지윤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글씨를 써야 할 때면 멍하니 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윤아? 고양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보려고. 예원이? 모두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로 서린이? 그때 첫째 쥐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고양이는 누운 입구에서 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성민이? 차라리 한 명씩 돌아가며 망을 보면 어때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속도로 교과서를 읽고 자신감도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리 고양이가 있다고. 자, 안아줄게요. 서림이 뭐 좀 나눠주세요. 아니야, 들어가 있으면 친구 서림이 부를 거야. 이번 주에 본 받아쓰기 결과를 받아든 지윤이. 야야야 경민아, 나는 안타깝지만 90점이야. 나 100점. 놀리지는 말아줘. 혹시 텔레비전으로 틀어줘. 10개 중에 9개나 맞았습니다. 정말 짝꿍에게 자랑할 만한 점수인데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려운 띄어쓰기도 척척 해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틀린 문제를 복습까지 하네요. 이번에는 왜 하나 틀렸어? 그래. 왜 틀린 거 같아? 네? 왜 틀린 거 같아? 내를 아이로 썼어요. 어이. 다음에 볼게요. 조금 지윤이가 성장한 것 같아서. 그치? 지윤이 어떻게 생각해? 오늘 잘 읽은 것 같아? 지윤이가 생각해봐. 5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어? 오늘 읽는 거. 몰라요. 이제는 좀 읽는 게 좋아졌어? 발표 같은 것도 더 많이 하고 글은 잘 적어요. 근데 지윤이가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자, 좋아하는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자신 있게 좋아하는 책도 좀 생각해보고 읽어주기도 하고 하면은 제일 좋겠다고 생각은 해요. 초등학교 2학년 시기까지는 읽기 자체를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근데 3학년이 되면 그 학습을 하기 위한 읽기가 시작이 돼요. 유치원부터 이 초기 인문이력 시기가 끝나는 2학년 정도 시기까지 그 시기를 잘 도와줄 수 있으면 아이가 이전에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잡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동안 동산 중 친구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 안 했어. 나 좀 도와줄 사람. 내가 불러. 내가 불러줄게. 12월 기말고사 마지막 날. 15번에 1번. 채점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내려가네. 18번.
제발 하나만 틀리면 안 돼. 아 제발. 80점. 긴 글에 거부감을 보였던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글씨들로 빼곡한 국어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었을까? 읽기 진단 검사 결과 평균을 밑돌았던 아이들의 문해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학기 때 낮은 점수를 받았던 아이들의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좋아요. 난 첫 번째로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똑바로, 그리고 뭔가가 뭐 친구들보다 못 본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기분이 들다 보니까 그냥 기분도 괜찮고. 옛날에는 수업 들으면 그냥 지루해서 자고 잘 안 들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다른 애들처럼 수업도 들리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문해력 캠프를 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읽어졌다고 할까요?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문해를 많이 늘었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피곤함을 풀어주고 긁어줘. 자, 손톱 어디에 동그라미 치는 게 이 그림.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애쓴 아이들. 헌신하는 교사. 그리고 학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자, 여기를 한번 볼게. 교과서를 읽지 못해 포기하곤 했던 수많은 아이들.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단순히 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교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들을 끌어줘야 맨날 뭐 학교가 재미없다, 학교가 즐겁지 않다, 왜 자냐, 졸음을 깨울 게 아니라 얘들이 뭔가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들었는데 이만큼 알아들었어, 아싸, 이런 경험이 얘네한테 쌓여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얘들이 잠을 안 잘 수 있게 문해력을 키워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여기. 자, 간다. 하나, 둘,